금오산 자락 있잖아요. 금오산 자락 이렇게 넘어오면 영남의 대주지인 아까 장승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장승원이의 막내 아들로 장택상이가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박정희는 극대극이야. 장승원이네 집 박정희 아버지는 장승원이네 집에 소장농으로 해서 박정희가 그냥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집안은 경부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약 10km 정도 이렇게 다 같은 동네 사람이 여기 다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장택상이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만 빼놓고 다 해먹었어. 어쨌든 국회의장도 다 해먹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박정희는 태어날 때부터 한편의 드라마같이 태어났습니다. 그 박정희 그 일제 때는 좋은 풍속이 있어갖고 여자들 일찍 시집가고 일찍 장가가고 그래요. 그럼 나이 40대가 되면 이미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긴 담배 때 이렇게 물고 노인의 행세를 해, 사랑방에서. 그런 시대에 박정희 어머니가 40몇 살이 돼갖고 애를 털컥 뺐어. 이런 망신살이 어딨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시집간 큰딸하고 같이 해산을 하려니까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니야. 더군다나 배가 뿔룩뿔룩 뿔르니까 동네가 창피해서 도무지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심한 거는 장승원의 집에서 남해는 소장농을 하면서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자식 새끼 6남매하고 4하고 8식구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또 한 입을 보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요. 이 망신사를 어떻게 하냐고. 이 애를 그렇게 원망한가 박정희를. 애를 죽이려고. 폐렴의 짓을 다 합니다. 민간요법 다수. 남몰래 간장을 한 사발씩 수도 없이 퍼마려. 그리고 높은데 몸 조심해야 되잖아요. 애기 태아. 돌담에 울라고 그냥 까놓게 막 뛰어내리고 뒹굴러도 이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그 저기 버들강아지 뿌리 그 데려 먹으면 걔 죽는다고 해서 그것도 데려 먹고 그 쓴 거를 애가 안 죽어. 이놈의 새끼 죽으라고 디딜방으로다 배를 그냥 내리쳐도 안 죽어. 독종이지. 그 독종이 태어났지. 이게 이제 그 박정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아유 이놈의 새끼 명도 길다고. 점점점 배는 불러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결심해요. 그 애를 낳아.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 두루마기에다가 두두두들 포대기 말아갖고 아궁이에서 쳐 박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는 그 막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소행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애한테. 아유 그냥 키우자. 근데 막상 애를 갖다가 이제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나이 40이 넘어가고 젖이 말라 비틀어도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멀건 밥물을 이렇게 끓여서 먹여.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박정희가 막내이기도 하지만 형제 중에 키가 제일 작아. 그래서 영양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거야 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선양하고 한 중학교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 형은 일찍 죽었어요. 둘째가 이제 박무희야. 박무희가 이제 소장료를 줘야 되잖아요. 가을 추수 끝나면 쌀이 지게에다 지고 그 마름한테 줄 그 씨암탉을 박정희가 들고 앞서갖고 장승원이 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성장을 해. 그 과정에서 얘기가 많은데 다시 생략할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가 이번에 쿠데타를 선거해갖고 대통령이 됐어.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장택상이가 볼 때는. 아니 소장농의 아들하고 말도 섞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 대통령을 우리 집 소장농의 아들이 대통령을 해. 이건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거 거의 트라우마야. 장택상이가 볼 때. 그때서부터 장택상이는 그 박정희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되는 거야. 반 박정희 운동을 반 쿠데타. 그리고 한 번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 항상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막 그냥 박정희 군, 박정희 씨 이렇게 폄하하면서 막 깔아. 그러니까 이 소문이 결국 박정희 귀에 딱 들어간 거야. 박정희가 얼마나 성깔이 지랄 같아. 에? 내가 아직도 지네 집 소장농의 아들인지 알고 세상 면허인지 모르고 이게 또라이 팔팔 때리고 박정희가. 그런데 멋있게도 장택상이가 여기 북미에서 2대, 3대, 4대, 5대 국회의원 내리 4선언인데 유효 득표 75% 전국 최다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래고 이번에 6대째 이제 출마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옳다. 그 당시 박정희가 공화당 총재를 있었어.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을 갖다가 30대 그때 나이 30대 송한철 한번 쳐봐요. 다 나와. 송한철이라는 사람을 딱 공천을 줘갖고 멋있게 그냥 낙선이 된다고 여기서. 근데 장택상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칠곡경찰서에서 저기 장택상이 신변보호 온다고 무장경찰을 갖다가 3명, 6명을 갖다가 딱 밀착 경호를 시킨 거야. 여러분 아까도 친일 경찰들 얘기했지만 경찰을 오늘날 경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친일 경찰이 독립군 때렸는데 앞장섰고 해방된 조국에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얘 막 울고는 순사운다 하면 뚝 그쳐. 이거 공포의 대상이야. 하여튼 순사가 아니라. 그런데 그 유세장에 무장경찰이 딱 있는데 누가 와? 배짱력이 안 와. 그러니까 보이게 떨어지니까 장택상이가 그냥 화병에 덜컥 화병이 난 거야. 내가 국회의원에 이번에 떨어진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다. 박정희는 계속 그냥 비난을 하고 막 그러다가 화병에 걸려요. 덜컥. 근데 마침 장택상이 딸이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서 장택상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아빠 여기 있으면은 아빠 지명 못 사니까 미국에 가서 병 치료하고 요양하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그 외무부에 가서 여권 신청을 하니까 외무부가 여권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하고 안 나와. 그때서 장택상이가 권력의 현실을 그때 인정한 거야. 그래갖고 코미디 같은 장문의 항복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무슨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정상서 퇴일원하고 소생은 지난 1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미국에 가서 신병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생의 여권이 만료됐다고 하니 여권 한 장을 갖다가 발급해 주십시오. 지금 소생의 건강은 매우 위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다. 그러니 병원비는 미국에 있는 소생의 딸이 전에 받으니까 외화 유출의 누를 범하지 않을 거니까 소생에게 여권 한 장 허락해 주지 않는다 해서야 어디 인색하다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대통령 각하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소. 한 마땅 공무원의 속 좁은 행위라고 보니 대통령 각하께서 심히 제고해 주셔서 소생에게 제발 여권 한 장 발행해 주십시오. 국사에 전념하셔야 할 대통령 각하님께서 저의 일상에 관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엇으로 사죄하오리까? 대통령 각하 다시 한번 한국어에 부탁드리오니 여권 한 장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싫어합니다. 이게 청와대 보고가 돼서 결국은 청와대 여권이 나와요. 과거 대지주의 아들이 자기네 집 소장로의 아들한테 꼬랑지를 납작 내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 편지를 썼다는 이런 거지 같은 시민파들의 노름이, 권력 노름이 이렇게 나와요. 자.